그러니까 영계출감탕이나 영계감조탕은 실증과 허증의 중간 체질에게 쓸 수 있다. 병을 듣겠을 때 간질 또는 가성 간질인데 항진증에도 쓰고 저하증에도 씁니다. 이 두 증은 저하증일 수도 있고 항진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복룡사역탕증과 갑상선 질환을 살펴보는데요. 고방유략 186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기 초간단 요약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룡사역탕증은 실증, 허증, 중간 체질이 아니라 허증의 저하증,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허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보실까요? 주증, 필수목표, 진한가열이 있습니다. 진한가열. 그러니까 몸 전체는 냉한데 가짜 열기가 때때로 보일 수가 있어요. 번조, 심경진, 심화비경, 위내정수, 구역, 오한, 소변분리, 맥은 미하고 세하고 또는 맥이 부하고 지하고 복냉이 있고 객증으로는 하리청곡, 근육경련, 가성간질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현훈, 부종. 그런데 여기 하리청곡은 소화가 안 된 연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장무력증에 의한 초두경 후연변일 경우도 있어요. 초두는 딱딱해. 입이 짧아서 잘 못 먹어. 장무력증도 겸해 있어요. 그러면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똥꼬에서 처음 나오는 변은 딱딱해.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변은 연변일 경우가 있다. 요거 문진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유치방광의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사역탕의 인삼탕증이 가해지고 심하게하며 소변 분리하고 근척 육순 즉 근육이 벌떡거리고 가성 간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근육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소변 분리하고 근척 육순 즉 근육이 벌떡거리고 번조하며 열과 갈증이 없고 심하가 더부룩하며 단단하고 소변이 분리하고 맥이 미세한 사람은 차방을 쓰는데 복용한 후에 소변이 리해지면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오면 그러면 살아난다. 나머지 읽어드리기 전에 저를 좀 봐주세요. 삼침하고 고방유략에 나와 있는 처방을 잘 운용하면 악성 갑상선 질환 환자들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에요. 그러면 안티로이드를 복용시켜요. 안티로이드, 즉 안티 갑상선 호르몬제.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야. 그러면 호르몬제를 복용시켜. 그러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중에 약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듣지도 않아.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몸이 너무너무 발열이 심하고 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해. 그래서 갖가지 병이 생기고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나 아니면 전절제 해버려요. 전절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죠? 네, 일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평생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오히려 또 먹여야 돼. 오히려. 즉 평생을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약을 복용했던 환자가 이제 죽을 때까지 갑상선 호르몬제를 오히려 복용해야 되는 환자로 바뀌어버린다니까. 또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갑상선에는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점조직이 있어요. 그곳에서 칼슘 대사를 지휘해요. 그러니까 칼슘 대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갖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삼침요법과 고방유략을 잘 적용하면,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삼침쟁이들이 모두 일어나 권리해서 환자들을 삼침으로 열심히 구제하다 보면, 그러면 TCM이
정식으로 WHO의 의약으로 인가됐듯. 아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삼침의 메카가 되어서 삼침을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종주국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수단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단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WHO에서 코리안 트래디셔널 메디신 하게 되면 삶 아큐펑처, 삶 메디신, 삶 아큐펑처 메디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 많은 사람을. 계속 보겠습니다. 심화가 더부룩하며 단단하고 소변이 불리하고 맥이 미세한 사람은 차방을 쓰는데 복용한 후에 소변이 잘 나오면 살아난다. 또 오래된 병으로 기가 쇠약하여 건구하고 잘 먹지 못하며 복통하고 묽은 변을 보며 오한하고 면부의 사지가 약간 부은 사람을 다스린다. 산후 조리를 잘못한 사람에게 이 증상이 많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여성 환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이 증이 많아요. 저하증에. 여성에게. 여기 보시면 구역, 번조, 오한, 심기양진, 진한 가열, 심화비경, 위내정수, 복냉, 소변분리, 맥미세 또는 맥부지, 맥이 부하고 느려요. 하리총곡, 소화되지 않은 묽은 변 또는 초두경 후연변의 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복증을 잘 살펴서 필요하다면 여기 복령사역탕을 복용시키면서 역시 과리불이 나오니까 약사와 한의사와 상의하시고 그리고 삼침을 적용해주면 귀중한 목숨 살리는 거야. 여기 보세요. 차방을 쓰는데 복용한 후에 소변이 리해지면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굴이 부하다 그랬잖아요. 이 증이 있어서. 고박유락 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재밌는 내용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빠삐용 영화 보신 분들만 아시는 내용. 최근에 빠삐용이 다시 만들어졌죠. 네, 그건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오리지널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이 나와요. 보신 분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읽어드리면 안 보셨어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빠삐용이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하다 번번이 붙잡혀와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영화에서의 이름 드가 더스틴 호프만 아니 그를 위해 식사식통에 코코넛 등을 몰래 넣어준다. 바퀴벌레 약 광고에도 등장하는 빠삐용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바퀴벌레를 잡아먹는 장면처럼 죽지 않을 만큼의 매우 적은 식사만 제공되는 것을 염려한 드가가 영양 보충을 위해 그렇게 했으나 얼마 후 간수에게 발각되어 코코넛을 넣어준 사람 이름을 대라고 한다. 끝까지 이름을 대지 않는 그에게 교도소 소장은 식사 공급을 중지시킨다. 그래서 바퀴벌레만 잡아먹다가 얼굴이 이렇게 부하게 뜬 거예요. 그런데 점호하는 시간에 위 장면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거의 죽어갈 정도가 되었을 때 점호 시간에 고개를 내밀며 옆 동료에게 내 얼굴 모습이 어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죄수가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얼굴이 부었네요. 이런 얼굴이 된다고 복용사육탕증의 얼굴 부종은 푸석푸석하면서 색깔도 때깔이 안 좋아. 얼굴 때깔이 안 좋아. 바로 이때 빠삐용 얼굴이 복용사육탕증에 부은 것이 같은 거예요. 이때 빠삐용 얼굴이 부은 것이 차증의 부종과 같은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복용사육탕증 이해를 위해서 논문을 또 하나 빌려왔습니다. 자가면역 다발성 증후군 환자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오진된 원발성 부신부전. 이 논문을 저는 다 읽었으니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여기도 나오지만 어떤 환자를 진료했는데요. 어떤 그 병원에서 의사팀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하시모토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시모토 병증의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계속 그 환자를 붙들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관한 치료를 더 집중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하시모토 병증을 갖고 있으면서 부신기능 저하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신기능 저하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청각을 다투는 병증이거든요.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이라 하더라도 그가 원발성 부신부전해증이 있을 수 있으니 진단에 주의하라. 오진한 케이스를 근거로 해서 논문이 발표된 건데요.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력이 있는 21세의 한 남성이 변화하는 정신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점점 더 정신적인 질환이 심해져. 그래서 응급실에 급히 갔는데 그는 입장하기 전날 밤에 폭음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무기력했고 멍하니 응시했고 사람이 물어도 제대로 적절하게 대답도 못했다. 멍 때리고 있는 거지. 멍 때리고 있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코르티졸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대사율을 감소시킨다. 티록신 교체에 수반되는 대사율 증가는 코르티졸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또한 갑상선 기능 부전이 없는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의 높은 혈청 농도는 부신 기능 부전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만 있는 것으로 생각된 환자에게 티록신 대체 요법을 투여한 후 부신 기능 부족으로 인한 부신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니까 부신, 원발성 부신 부전증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즉 하시모토 병과 그 증이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주치의는 하시모토 병이 더욱더 지금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알고 보니 부신 기능 부전에 부신 위기가 발생한 상태였더라. 면역력도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더라. 자가 면역증에 의해서 일단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면역력이 극도로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시모토 병은 그런 병이에요. 요약하면 우리는 혼수, 저혈압, 저혈당 및 높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를 나타내는 여기 APS2는 오토이문 폴리글랜듈라 신드롬 타입 2라는 병이에요. 즉 부신위기증, 부신기능 부전증. 부신기능 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를 보고했다. 부신기능 부전증은 내분비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면역 과정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로 인해 장기 손상 및 다양한 임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의 모호한 표현은, 그러니까 애매한 거야. 주치의가 볼 때는. 아니, 하시모토증이 지금 계속 악화되고 있네. 그런데 여러 치료법을 써도 낫지를 않네. 자, 그런 애매한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타난 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신기능 부전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부신위기를 초래하는 치료를 놓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키드니 위에 꽃갈콘처럼 얹어져 있는 부신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적으로 알고 그것을 공격을 해요. 파괴를 해요. 부신을 파괴해버린다고. 그러면 부신에서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부신기능 부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극도로 또 약화돼요. 때린데 또 때린 거지. 때린데 또 때린 거.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병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시모토 병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때 갑상선 기능 부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혹시 부신 기능 부전도 수반된 거 아닌가 하고 살펴보라는 논문이에요. 면역력이 강조되고 있죠. 하시모토증에는 부신 그리고 내분비 호르몬 전체가 교란될 수가 있다. 교란. 그래서 심각한 면역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복룡사육탕은 그러할 때 써도 듣는 처방이에요. 그러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니까 몸이 대사가 잘 안 되니까 붓죠. 푸석푸석하고 위내정수도 많이 생기고 기운은 극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부자가 들어간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전신을 흥분시킬 부자가 필요한 증, 그리고 수기를 훑어줄 그러한 처방이 함께 요구되는 거죠. 자가면역 다발성 증후군은 여러 내분비 기관을 포함한 자가면역 과정으로 인해 다양한 임상 증상을 유발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하면 부신 기능 부전에 대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지연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부신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떤 요법을 써야 돼요? 복룡사육탕, 이거 과리불에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역시 약사와 한의사와 상의하시고, 일단 부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증이니까 신정격을 일단 선택해 놓고요. 일단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부동계가 심하고 소화력도 극도로 약해. 위정격. 흉곽의 번조가 심해. 3초 정격. 일단 신정격을 기본으로 생각해 놓고, 그런 다음 3초 정격을 쓸 것인지 위정격을 쓸 것인지를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진, 맥진, 문진 다 해야죠. 그리고 기왕에 서의적인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어떠한 약들을 처방받고 있었는가까지도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환자가 이렇게 오니까 제가 사실은 어디가 아파서, 그만. 네? 제가 교통사고 당한 후에 어깨가 아픈데, 그만하라니까. 당신 들어올 때부터 내가 어깨 아픈 줄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아픈지를. 안다니까 그래요. 앉아요. 그래서는 침통딱거려서 침 딱딱딱딱 넣는 그러한 그 하늘이 내린 상의 집단들이 있어요. 한에게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범의도 못된 그러한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 샅샅이 물어봐야 돼. 하늘이 내린 상의들을 따라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 역시 그렇고. 우린 물어봐야 돼. 만져보고. 그렇죠? 네. 정확한 진단. 그래서 우리가 고방요약도 공부하고 이러한 심화 과정도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복용사육탕은 극도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신진대사율로 떨어지니까 체액은 정체돼서 전신 또는 복냉이 있고 안면은 붓고 하는 수기의 정체가 포함되어 있고 기운이 없어서 넘어지려고 해.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 가성 간질 현상, 근육 경련, 그리고 입술과 눈이 팍 떨리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극도로 면역력도 약해졌고 체력도 약해졌고 할 때 사암침을 적용하면서 복용사육탕을 복용을 권하면 빨리 회복됩니다. 빨리 회복된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갑상선 질환과 사암침요법을 함께 또 살펴보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갑상선 질환과 사암침법. 이렇게 갑상선이 리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점이 박혀 있는데요. 그게 부갑상선이에요. 거기서는 칼슘 대사를 지휘하거든요. 칼슘 대사,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토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골다공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슘과 관련된 증상이 간질과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 증상과 관련이 있어요. 근육 떨림과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갑상선 질환과 사암침요법 함께 심화 과정으로 상세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